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부동산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해요. 과거 뭐 댓글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알파카가 어떻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야말로 예측이죠.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맞았으면 다른 거 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께 예상,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부동산 개발협회인 코다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코다 교육과정에서 ARPY라는 차세대 디벨로퍼 과정 교육을 좀 받으면서 대단한 교수님들께 많이 수업을 제가 매주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한국 부동산 개발 쪽이나 금융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뭐 조별 발표도 하고 그것도 준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만의 생각, 그리고 2024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의 뭐 의견을 좀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보면 뭐 이렇게 분양시장이 식었다, 그 다음에 뭐 PF 대출이 큰일 났다,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도 토론하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금리, 그 다음 한국 금리 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국고채, 한국 국고채, 거기다가 뭐 분양시장, 금융시장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23년에 느끼는 게 2023년에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돈을 묻겠다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들 되게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올해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이거 부동산 시장, 그다음 금융시장,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 같은 경우도 폭망했고요. 그다음 코인 영원됐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2020년도에 샀던 것들 좀 올라가지고 조금 커버가 됐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나는 부동산만 할 거예요. 너무 등락도 심하고 그다음 제가 잘 모르니까 어렵더라고. 근데 부동산 생각보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폭락이 덜한 것 같고, 제가 잘 아니까 뭐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해 자기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마음을 다 정리해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컨셉은 뭐냐면 그냥 제가 할 거예요. 나는 24년에 이런 스탠스로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저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지금 현금을 뭐 많지는 않지만 좀 들고 있거든요.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긴 은행에 넣어놓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은 은행에 넣어놓지만 또 이게 근질근질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뭔가를 해야죠, 투자를. 오히려 왜냐하면 이런 시기가 위기 속에 기회가 오거든요. 부동산 거래되는 거 보면 위기 속에서 진짜 와,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게 나왔어? 이거 우리도 몰랐는데 이게 팔렸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빨리 나도 현금 들고 더 준비해야겠다. 다른 부동산 하나 더 팔아야겠다. 막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현금만 만들어 놓고 돈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4년에 그걸 포커스로 보고 있는데, 24년에 일단 전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24년에 가장 우리나라 핵심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요. 4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맡고 있는 은행 금융 정책들 중에 가장 핵심인 PF 대출 막아놓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PF가 사실 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 프리마호텔 같은 경우도 몇백억 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PF 대출 안 돼가지고 뭐 큰일 났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이마트 부지도 계약금 넣었는데 계약금 포기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부동산 PF 자체가 심각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PF를 하고 진행했던 22년도 막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큰일 났죠. 지금 대출, PF 대출이 10%, 15%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출이 진짜 엄청 크고, 예를 들어서 300억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농담 삼아 하루에 1억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10%가 넘어가니까. 그럼 이자가 하루에 1억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몰라. 근데 지금 기사 보세요. 분양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집값들이 살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금리가 쫙 올라갔다가 올해 중반에 전체적으로 국고채 금리를 좀 낮췄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 자체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회 때 좀 떨어졌으니까 내가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수요의 부동산, 특히 집 사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했어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도 결국에는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 후행할 거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의 흐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결국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분양시장 식고 그다음 금리가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그리고 PF 대출 문제가 생기면서 집값은 내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생각할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쭉쭉쭉 더 떨어져서 일단 총선 지나고 나서 5, 6월 정도에 PF 터트리고 7, 8월 막 이런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을 때 이때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을 칠 때 저도 갭 투자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냥 제가 할 방향이에요. 한 내년 7, 8월 정도에 집값이 바닥일 거니까 그때 갭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재밌는 게 한 번에 쫙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집값은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업용 부동산은 거기서 후행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쭉 떨어지고 나면 내년 7, 8월 정도에 또 상업용 부동산도 바닥을 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건데 상업용 부동산이 재밌는 게 전부 다 떨어지질 않아요. 버티는 놈들은 다 버텨.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다 버티니까 내년 7, 8월에 떨어지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옥석들을 골라가지고 금매를 잡으면 되는 거죠. 제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때 근무를 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근무를 할 때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막 경매 직전? 지금이랑 금리가 비슷할 때였는데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처럼 오히려 현금 가지고 그런 금매들 잡는 사람들이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금매 나오면 막 하루 이틀 만에 팔려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재밌어요. 막 금매 나오면 다 같이 와 하고 물어갔다가 팔렸대? 그러면 하 이러고 이런 시장이 되게 재밌어. 이제 내년에도 사실 그런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니까 물론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라지만 잘 버텨서 1, 2년 버티시지 않을 거면 내년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 차라리 팔 거면 지금 그냥 싸게라도 팔아라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도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하지가 않다 보니까 내년에 좀 그런 괜찮은 건물들 제가 생각할 때 내년 한 해를 그냥 폭넓게 봤을 때 진짜 기회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부동산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 안에 정말 힘들 겁니다. 너무 괴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이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시장을 통해서 조금 더 경기 좋을 때 내가 내 부동산을 팔 걸. 근데 이런 시장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사실 매각을 할 때 그런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기사들을 봐요. 그냥 오늘 부동산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봤는데 분양시장 식나 이제 미분양 많아질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많겠죠. 근데 김경민 교수님 강의를 최근에 AIP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서 김경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 26에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23, 24 굉장히 미분양들이 많이 나오는 게 25에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풀리면서 25부터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공급도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원 기대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본적인 거를 막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90년대 이후에 최고의 기회다. 기회가 되려면 결국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떨어져야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25년 집값 대란온다. 인허가 착공 대폭 심각.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동안 부동산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거든요. 느리게 올라가고 느리게 떨어졌는데 진짜 요즘에는 너무나도 다이내믹하게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측한 것도 내년 중간에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요즘 전쟁도 너무 많이 일어나. 그리고 뭐 별의별 변수가 다 생겨. 뭐 코로나도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였습니까? 그리고 전쟁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됩니다. 네, 여기도 보면 부동산 PF 리스크 높아, 부실 가능성, 뭐 뻔한 얘기죠. 그리고 뭐 빌딩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을 검색해봤더니 거래 감소세 전환. 네, 고금리에 사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히 사야 된다 써져 있고 마스터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수동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성수동 계속 오르더라고. 성수동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달보다 뭐 계속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실제로 저희 업계 특히 부동산 업계가 작년 대비 매출 한 60-70%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 50% 정도 감소를 했어요. 부동산 업계를 떠났다라는 거죠. 이럴 때 견디고 살아남아야죠. 네.
그다음에 양세형 씨도 이거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할까 어떨까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서 평가를 안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요즘에 기사들 보면 다 이렇게 암울한 기사들이 많은데 아무튼 2024년도 부동산 소식이나 이야기 고민도 한번 저희 알파카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어떤 식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관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파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 나름 잘해요. 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투자는 못하겠는데 부동산 투자는 잘하는 것 같아. 내년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 생각보다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